북극에서 몰려온 한기 때문에 혹독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서 1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한파의 원인과 전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과학기상팀의 김진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한파 굉장히 강력한데 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기 힘들 정도로 긴 한파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파가 시작된 것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였는데요. 네. 월요일부터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엿새째, 그리고 실제로 기온이 떨어진 건 닷새째입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요일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1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에는 영하 14.5도, 목요일과 금요일엔 잠깐 주춤했는데요. 온도가 한 5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하 10도, 영하 11.1도가 됐는데요. 이때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을 때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식적인 한강 결빙이 됐고요. 이 관측 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쪽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한강 결빙의 공식 지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영하 11.1도, 그리고 오늘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말씀하셨듯이 15년 만에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일 날씨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면 그 한파특보가 더 강화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파특보의 기준이, 한파경보의 기준은 영하 15도,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입니다. 서울에 오늘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영하 12도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한파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파특보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내려진 지역이 중부와 전북, 경부까지 내려져 있고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내일 기온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파특보 구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한파경보가 맨 윗부분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쪽으로 중심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 경북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한파경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한파경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어제 충청 지역, 그러니까 천안, 세종 이런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충청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도 한파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서 황보선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해안과 제주도에 대설주의보,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그것도 대설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밤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파가 북극의 한기가 내려온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북극의 한기가 어떻게 이런 중위도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은 여름은 당연히 더 더워질 거고요. 겨울은 오히려 포근해야 말이 되는데 오히려 이 지구온난화가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 기반이 돼서 이 온난화의 역설로 이 겨울철에 극심한 한파를 보통 설명을 하곤 합니다. 보통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극에는 바다 얼음이 있습니다. 대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극 바다 얼음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북극 해빙, 그러니까 바다의 얼음이라고 해서 해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녹아내리게 되면 다른 현상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북극 바다 얼음이 보통의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태양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면 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바다가 태양의 열을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 온도를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해빙을 녹이고 해빙이 녹으면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극의 온도가 오르게 되면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폴라보텍스, 그러니까 북극에 강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가 약화되게 되는데요.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북극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의 강한 한기를 가둬두는 폴라보텍스, 그러니까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그 소용돌이가 약해지면 북극 극제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위도까지 축 처져 내려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쪽만이 아니라 미국 쪽도 굉장히 극심한 한파에 시달리고 있고요. 유럽 지역도 한파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동시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파장을 이루듯이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 한기가 깊숙이 내려온 곳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지는 것이고 예. 한기가 올라가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포근한 날씨 이런 형태가 내려오게 되는데 현재 깊숙하게 한기가 내려온 곳이 동아시아 지역 예. 그리고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의 특히 동유럽 지역 쪽으로 지금 한기가 내려오면서 극심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극 한기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북극 한기가 두 번째로 밀려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온도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영하 10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한번 내려온 한기가 조금 누그러든 겁니다. 그런데 예. 오늘 다시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북극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 이 북극 한기는 그 강한 고기압에 의해서 저지된다. 그러니까 블로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우리나라 약간 그 바이카로 쪽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예. 한기가 한번 내려와서 4만4온점 흘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한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 내려온 한기가 영하 15.1도를 만들었던 화요일부터 시작된 한기가 되겠고요. 예. 이번에 오늘 다시 한기가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내일 아침에 서울 기온을 영하 18도로 되는 그러니까 북극 한기의 2파 두 번째 예. 파장이 내려오는 것이 오늘과 내일 영향을 주면서 내일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예.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 언제쯤 풀릴까요? 말씀드렸듯이 블로킹 현상, 그러니까 강한 고기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버티고 있다면 예. 한기가 계속될 겁니다. 이런 북극 한기가 내려온 것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0년에는 한파가 2주 이상 지속이 된 적도 있었고요. 예. 2011년에도 마찬가지 보름에서 또는 잠깐 풀렸다가 또 보름이 이어지는 거의 한 달 이상 한파가 지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또 큰 한파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블로킹 현상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만 영향을 주고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던 한기가 동쪽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이번 한파는 내일을 고비로 해서 화요일 오후부터는 조금씩 풀리고요. 예. 또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 낮 기온이 3도 영상으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예. 그 이후에 2월 달에 보면은 이런 블로킹 현상이 사라지면서 예. 한기가 내려오긴 하지만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예년 같은 4만4온 정도의 날씨에 한 차례 정도 한기가 내려오면서 다소 추운 날씨 하지만 이번처럼 혹독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